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인천 시민 삶의 회복을 위해 여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8일 올해 기획 연구 과제로 수행한 후 발표한 이른바 팬데믹 시대 여가 실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결과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민경선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경선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의 장기화와 또 폭발적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겪는 피로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선 이 팬데믹 시대가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광범위한 지리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서 나아가 팬데믹 시대라는 말이 현재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시대이자 또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감각을 부여하고자 제목에 제시한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이제 지난달 18일에 2021년 기획 연구 과제로 수행한 이른바 이제 팬데믹 시대 여가 실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이런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또 연구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이 적용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의 약화,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여가 생활의 참여 역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연구 분야에서는 적절한 여가 생활 참여나 특히 누군가를 만나고 교류하는 방식의 관계성 여가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증대함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위축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여가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여가와 관련해서 촉발한 이슈를 점검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응한 여가생활 지원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발생 후에 우선 이동부터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생활 곳곳에 생각보다 많은 제한을 우리가 받게 됐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삶은 어떤 제한들을 받게 됐을까요? 네, 저희 인천연구원이 올해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이나 청결 관리처럼 이렇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 외에도 여행이나 종교 모임 참석, 다중이용 시설 이용, 외출, 가족 지인 모임을 자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관광이나 여가 생활,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여가 생활에 전과 달리 어떤 변화가 좀 발생을 했을까요? 과거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인천 시민의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축적해온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서 지난 약 10년 동안 인천 시민의 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검토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수집 방식과 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과거보다 여가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요. 여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나 코로나19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또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사업체 운영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이것에 반대급부로 여가시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위한 월 평균 지출 규모를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전 소득 구간에서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저소득 가구에서만 여가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여가 비용에서 계층 간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또한 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 유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2010년에는 주로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40%가 넘었는데 이제 2021년에는 25%까지 감소합니다. 대신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작년하고 올해에는 과거와 비교해 사회 교류 활동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인천 시민의 여가 생활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2019년에는 약 60점까지 올랐다가 202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에는 41점까지 타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즉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를 제약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여가 생활 만족도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여가 생활 점수가 당연히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결과 인천 시민들은 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한 그 여가 정책의 전환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여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올해 팬데믹 시대 여가 정책 수요를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안전한 여가 시설, 공간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질 좋은 온라인 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지원이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가 콘텐츠 활용 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만은 네. 이 코로나 이후가 또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하락했던 삶의 질을 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경 그리고 경제와 함께 여가 생활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연구에서 여가 영역이 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삶의 회복력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여가라는 영역이 거시 환경적 거시 환경,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종속적인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식의 여가 참여가 공동체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 축적되어 온 만큼 향후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또 그 맥락 안에서 자신의 여가 생활을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떠한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또 타인과 교류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관계적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 기반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좀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게 빨리 없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여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여하튼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좀 정책이 변경이 되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여지지만은 우리 시민의 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꼭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연구원 민경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